가장 많이 나왔던 보수 좀. 안녕하세요. 두마인드 오피스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사 민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7년째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임지훈입니다. 한 20년 전에 형네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봤는데도 너무 신변 잡기적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두 분 허브 좀 한번. 중경 너무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지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기 1년 전에 봤으니까 한 4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틀에서 맞춰서 해가지고 너무 모르는데 이 세계를. 저는 준기 형을 처음 봤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을 설계한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패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선배, 그리고 사람을 딱 봤을 때 막 아우라가 막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색감이 좀 그런 표현 좋아. 독특하다. 좋아. 아우라 비슷한 게 생겼지. 난 첫인상이 좋거든. 너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 건축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건축하려고 그러네? 그런 느낌 맞아요. 받았어. 설계실이나 작업실에도 기웃기웃하고 관심을 보였지. 월화수목금이면 3일을 설계실에서 밤샜죠. 근데 내가 딱히 네가 한 프로젝트가 기억이 안 나. 아니 나는 진짜로 건축가가 있어 보였어. 도면통이랑 드로잉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공대스럽지가 않잖아. 일명 건축가. 근데 요즘에 안 들고 다녀 그거. 그쵸. 요즘은 완전히 디지털로 바뀌어갖고 그치. 막 모형재료 막 큰 것들 들고 다니는 것도 모형은 있어. 그래도 건축학과생들의 아니야 요즘에는 건축학교 대학 주변에 CNC나 목공 공방들이 많대. 거기에 돈 주고 맡긴대. 그건 좀 그렇다. 안 돼. 단독주택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겪게 될 환경에 대해서 과거의 삶의 환경과는 조금 다른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까를 고민한다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산업의 지금 현 주소는 삶의 편리성이 아주 극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것들이 만나기가 힘들어. 완전히 다른 거야. 주택은 불편해. 근데 마당이 있어. 마당이 있으면 좋아. 근데 벌레가 들어오고 가꿔야 돼. 아파트는 다 편해. 근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고 위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밑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저희는 또 어려운 게 차로 비유하면 자기 혼자 타는 차랑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쪽 분야가 고급화를 지향하다 보니 대중교통인데 혼자 타는 차만큼의 편의 기능이나 고급스러운 마감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얘기했던 단독주택이 갖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힐스테이트라는 곳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태생 자체가 여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 시공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바뀔 수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감이 됐던 어떤 장치가 됐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거는 높이 살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간적인 퀄리티에 대한 증진도 도모되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 같긴 해. 최근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크지. 언더그라운드 가수랑 우리 스타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나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그 안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알았어. 개성 있고 특색 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스타란 얘기는 아니고요. 초전은 이제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프로젝트고 아파트 9개 동 1070세대 자체 사업으로 한 프로젝트여서 기억이 좀 많이 남고요.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8호 이하 84.9999의 타입이 있고, 거실과 안방 사이를 보시면 이제 드레스룸을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포베이 기본으로 했지만 중간에 한 1.5m 이상의 폭을 추가로 확보해서 4.5베이 평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체 사업이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파트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었을 때 이 하나의 코어에 4개의 단위 세대가 물리는데 저희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바꾸면 두
번째 게 안 되고 두 번째 걸 맞추면 다음 게 안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스케치로 제가 1차적으로 해보고 나서 두 번째는 공간을 조금 정리해 나가고 주요한 부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더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건축에서 정리한 이후에 인테리어 쪽에서 추가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 협의를 들어가고 스케치업이라는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런 마감이 어떻게 연출될까 그렇게 검토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설계 기준들 체크해서 저희가 설계사무소랑 협의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스케치로 다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나서는 평면이 도면화되고요. 도면화되고 난 거를 다시 제가 CAD로 일일이 다 찍어가면서 우리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 다 체크해서 설계사랑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한 이후에 준공 점검을 가서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인데요. 여기는 대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1블럭, 밑에 쪽에 있는 게 2블럭인데요. 층수가 제 기억으로 한 30층? 그거보다 낮은 것 같은데? CG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30층. 여기서는 제가 좀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 외부 공간을 스케치업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하고 주동 하나하나의 어떤 힐스테이트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3D를 활용해서 이제 직접적인 설계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분양 전에 이제 모형 업체 검수하라고 한 사진이었는데 실질적인 스케일이 있는 모형을 만들다 보면은 특히 경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스케일이 조정된 모형을 검수를 가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는 선분양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분양 날짜에 맞춰서 모든 거를 맞춰요. 형님이 하는 거는 설계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왜 그래?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도 다 맞춰. 근데 우리는 그게 붙을 수 있지. 가능한 다 맞춰. 너희들은 절대 맞춰.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대됩니다. 완전히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문정동에 있는 도시명 생활주택이에요. 문정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이트였는데 거기가 동남권 유통단지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120평짜리 땅에다가 임대 수입이 날 수 있는 원룸 짓고 싶어. 이게 그냥 요청사항이었고 8천에서 10,000 가구 이상의 원룸들이 들어오는 평면을 다 보니 이런 형식이에요. 뻔한 원룸 스타일. 문 열고 들어오면은 주방 한 면에 딱 있고 화장실 있고 침실까지 그냥 한 번에 쫙 보이는. 저도 원룸에 산 적이 있어서 이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9평, 10평짜리 원룸인데 다르게 가보자. 아까의 긴 장방형 플랜을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깝게. 그래서 현관에 들어오면 적어도 침대는 현관에서 안 보이는 각도에 놓을 수 있는 무빙월이라고 해서 이동식 벽체를 두는 그런 방식까지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실화된 공간, 주방을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주방 중심으로 거실 공간도 될 수 있고. 이게 기존에 있던 식당이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CG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을 만들자라는 거고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총 14세대의 뒷면이고요. 세대 타입은 크게는 3개 정도로 나누고 내가 추구하는 모토는 최대한 스터디 단계에 보여줬던 모든 이미지들이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고 여기가 이제 곡선 타입인데 여기는 아까처럼 무빙 월이 아니라 회전하는 월을 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 분할할 수 있게 원룸이 그렇게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딴 데는 다 월세를 낮춰서 5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85만 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지형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라 발주처가 원하는 건 9필지로 구분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로에 면해야지 대지가 되니까 면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H3이랑 대지 면적은 70평대에 맞춘 거고 최대한 인동 간격을 가질 수 있는 식의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대지 형태에 맞게 좀 건물이 꺾이고 이런 볼륨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개념 자체가 이런 형태의 공유마당을 도로를 포함한 각각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까지 크게 구속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고 단지 뭐 2층짜리 건물이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 정도? 앞으로 좀 설계하고 싶은 뭔가 건축물이 있으세요? 높이도 높고 규모도 크고 도시계획도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되게 욕망적인 멘트다.
좋은 파트너들, 좋은 협업자들,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공동 작업이 재밌는 결과물로서의 건축을 만드는 일을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해보고 싶어. 앞으로 계속. 이게 얼마예요? 분양가 80억에서 시작. 가장 많이 나왔던 도수 좀. 이 영상이 재밌었을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도가 일반인들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위험한 비전공자. 형님이나 저나 설계 디자인을 한다고 더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저는 항상 겸손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고.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뭐요? 거만하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건 겸손이 아닌데? 노력이 필요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도 저보고 과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인 얘기라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건축가는 늘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평가들을 내리실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좋은 느낌으로 저희들 좀 바라보고 저희가 드린 얘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브랜드 관련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 마음이 이제 고객들한테 표현이 됐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만족하지 닭살 않아. 돋나? 피디님이 닭살 돋나? 만족하지 않아.